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을 조사했던 로버트 허 한인 특별검사가 다음 달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로버트 허 특검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매우 미묘한 발언을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폭로 사이트 위클릭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센지가 이 영국 법원에서 미국 송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센지는 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대 175년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는 이 어센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우리 한인 로버트 허 특검이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묘하네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한인 특별검사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문서 기밀 유출 의혹을 조사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서 고령 논란을 점화시키는 내용을 아주 직설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그 연방의회 증언에서 다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그 로버트 한인 특별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또 한번 이 고령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도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 발언을 최근에 잇따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쉴드 쳐주는 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많은 좀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허 특검은 언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나요? 3월 초에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 당장 3월 1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3월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후에 연방의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는 곳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입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번 자기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연방하원 의원들의 이제 질의를 받고 증언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뭐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공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의원들의 질문도 그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부통령 시절이었죠. 부통령 시절에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임명이 돼서 특검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보고서에 담겼는데, 로버트 한인 검사의 결론은 고의 유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알면서 가져나갔다. 이게 그 결론이었어요. 고의 유출이었고, 그렇지만 고의 유출이라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기소 처분한 가장 큰 이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꼽아서 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이 고의 유출이라는 걸 인정하는 로버트 한인 특검의 결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고, 왜 기소하지 않았냐? 기억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번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의는 없고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다 이래가지고 또 일파만파 또 얘기가 커졌지 않습니까? 네.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로버트 한인 특검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유출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의로 유출했으면 그건 그렇죠.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기억력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검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더라도 배심원단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그 이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악인은 없고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아마 배심원단이 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 어차피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굳이 기소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유출했지만 그냥 뭐 미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특히 이제 로버트 한인 특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 그러니까 부통령 재직 그 연도와 장남 사망 연도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조사하면서 계속 물어봤지만 끝내 부통령으로 언제 자기가 근무를 했고 또 장남이 언제 죽었는지를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잖아요. 부통령은 8년이잖아요. 8년인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닙니까? 그 시기를 기억을 못해서 결국 이렇게 로버트 한인 특검이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다. 저 정도로 기억력이 형편없으니 기소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바이든 대통령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매일매일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나이가 좀 먹어가는 것 같고 그 며칠 전에 그 LA 공항에 내릴 때 장면 보니까 정말 저분 정말 너무 이젠 얼굴이 너무 모습이 너무 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활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고령 리스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또 전 대선 후보였고 또 전 영부인이었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이 전 국무부 장관이 최근 MSNBC와 인터뷰했는데 솔직히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1살이잖아요. 81살. 그 사실 그 80고령의 미국 대통령 자리 맡긴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는지 그런 얘기죠.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얘기도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거다. 그걸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런 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 다만 나이 이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3살 차이 아니냐는 거죠. 3살 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걱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걱정되지 않느냐. 물론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처럼 3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뭐라 그럴까 전혀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걸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우렁차고. 네, 우렁차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 차이는 3살인데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나이 차이는 훨씬 더 좀 한 10살 정도는 차이나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한번 일깨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 3살밖에 나이 차이 안 나니까 공평하려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나이에 대해 걱정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어찌 됐건 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나이 때문에 특정 유권자들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아무래도 젊은층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이겠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좀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듯한 이런 느낌의 발언을 했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현직 부통령 아닙니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리스크를 거론했는데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내가 임무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부통령이니까 또 이럴 때 부통령이 뭐 자신 없는 말할 수 없고 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부통령으로서 언제든지 대통령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Ready to serv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도와주는 그 걱정하지 마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뒤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 바이든 대통령 뒤에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나를 말아라. 믿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찍어주고 네. 그걸 믿어라 하는 얘기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젊은 내가 있으니까 조 바이든이 좀 믿음이 안 가더라도 나를 보고 좀 일단 찍어주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잖아요. 네. 대통령 자리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네. 승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묘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찌됐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그 참 미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을 좀 이 쉴드를 쳐주는 것 같지만 또 들어보면 뭔가 쉴드 같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민주당 내에서도 참 그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걸 네. 느낄 수 있는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위키릭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네. 미국의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논란이 커요. 커지고 있어요. 올해 지금 52살 나이고요. 호주 출생의 줄리안 어산지.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는데 다시 요즘 뉴스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8년 에콰도르 국적을 획득했다가 2021년 국적을 박탈해서 한때 이중 국적이었다. 지금 이제 호주인인데 네. 그 위키리크스 설립해서 수많은 기밀을 폭로했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수많은 외교 기밀 같은 걸 다 폭로를 해서 좀 미국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국이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줄리안 어산지가 생생하게 공개했어요. 문서 25만 건. 그 미국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 정보부서에서 근무하는 네.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유출한 25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서 줄리안 어산지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좀 숨겨져 있던 모습이 다 드러났고요. 2010년대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민주화가 거셌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줄리안 어산지의 공이 커요. 그때 튀니지의 그 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 벌어졌던 일들을 폭로하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민주화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 줄리안 어산지입니다. 특히 이 줄리안 어산지가 타겟을 삼은 게 미국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추악한 모습을 실체를 밝혀서 이 미국으로부터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진실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줄리안 어산지를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절대로 미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영국에 있는데 영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영국에 있게 해라. 제발 미국으로 보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미국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나발리가 러시아에서 의문사했잖아요. 그래서 뭐 푸틴의 소행이라고 그러는데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가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또 제2의 나발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에 수감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2019년 체포돼서 런던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 20일 화요일부터 런던 고등법원에서 미국 송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는 송환이 결정이 돼서 여기에 지금 항소한 상황인데 이 항소가 기각되면 수준외로 미국으로 송환될 수밖에 없고 항소심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어산지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어산지에 대해서 어산지를 이제 양심스러워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어산지가 미국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 영국이 절대 송환해서는 안 된다. 영국이 그렇게 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만약에 어산지를 미국으로 보내서 어산지가 잘못되면 영국도 미국의 공범이 되는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어산지는 전 세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맞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다. 그 일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어산지를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산지 같은 폭로자가 이렇게 처벌받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어산지가 잘못한 거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폭로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냐. 그래서 어산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네.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시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미국 정부야 지금 어산지 오면은 뭐 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고 네. 강경하죠. 그렇습니다. 어산지의 기밀 유출로 미국 정부의 주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연방 법무부는 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밀 유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산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어산지가 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어산지를 탄압하게 되면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 그래서 기소 안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2020년 곧바로 간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고 사실 그때 나온 보도 보면 그 폼페오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산지 암살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산지 암살까지 지금 미국이 그때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성공을 못했으니까 2019년에 영국 런던에 붙잡혔으니까 아마 감옥에 있던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니었나. 예, 만약에 자유의 몸이었으면 암살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국제기자연맹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도 어산지 미국 송환을 지금 반대하고 어산지 반대 시위에 직접 참석해서 국제기자연맹 회장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 그 언론 자유 증진과 언론인 그렇죠. 보호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절대로 미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지금 영국 고등법원에 쏠려 있다. 줄리안 어산지는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다.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이렇게 미국에 가서 처벌받게 하고 심지어 미국 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내서 절대 안 된다. 누가 앞으로 정보 공개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도 미국의 어산지가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절대로 미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 국제 엠네스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산지가 지금 미국에 가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렇게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산지로 데려갈 건지 일단 미국이 데려가는 순간에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권 탄압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상황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